안녕하십니까. NRMS의 백악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드 서피스를 이용한 구조 해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 서피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구조물의 두께 방향으로 중간 단면을 예, 예, 중간 단면을 추출해 가지고 그걸로 해석을 하는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중간 단면을 추출해서 해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형상을 제가 그려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들 서피스를 이용해서 구조 해석을 할 경우에는 실제로 길이에 대해서 두께가 매우 얇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두께 방향으로 격자를 서너 개는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해석을 진행하기에는 격자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께 방향으로 격자를 3개씩 주게 되면 길이 방향으로도 두께 방향과 거의 동일한 크기의 격자를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해석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네, 격자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은 잘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형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제 빠져나와 가지고 길이 방향으로 조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500mm 정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형상을 보게 되면 길이는 긴데 두께가 너무 얇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길이 방향, 두께 방향으로 격자를 한 3개 정도 넣게 되면 두께 방향으로도 이렇게 이 길이 방향으로 동일한 사이즈의 격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격자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석에서는 실제 이런 경우에는 중간 단면을 추출해서 이 두께의 방향으로는 너무 길이가 길기 때문에 두께의 방향으로는 그 아래 윗부분으로는 응력이 거의 동일하게 분포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실제 해석을 진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하중을 받게 되면 윗부분하고 밑부분하고는 변형이 다르기 때문에 응력이 약간 틀리겠죠. 그렇지만 그 값이 길이에 대해서 두께가 너무 얇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을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해석을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해석을 진행해 보면 결과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이 중간 단면을 추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얘를 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mm 정도 띄워서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를 한 다음에 이제 이 빔, H빔이라고 하도록 하죠. H빔처럼 생겼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빔을 중간 단면을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프리피어라는 게 있습니다. 상부에 보면 그다음에 미들 서피스라는 게 있죠. 그래서 미들 서피스 같으면 이게 한 면을 찍고 또 한 면을 찍어야 미들 서피스를 형성해 주는데 그렇게 되면 이 형상이 좀 이상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유저 레인지를 통해 가지고 미니멈 thickness가 0mm부터 맥시멈 thickness가 한 10mm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말은 0에서 10mm 사이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미들 서피스를 다 생성을 시켜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create middle surface at bottom, middle top 돼 있죠. 그래서 저희는 middle를
형성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형성이 되었죠. 이제 이 클릭을 하게 되면 클릭을 하고 밖에 바탕화면에 화면을 아무 곳이나 클릭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솔리드는 일단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는 해석에 참여를 시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들 서피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솔직히 이 부분은 더 이상 해석에 참여를 시킬 필요는 없다. 해석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미들 서피스가 이미 생성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들 서피스를 생성을 하고 나면 나중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서피스가 나눠져 있습니다. 2.78mm가 가운데에 있는 두께를 나타내는 거고 thickness가 2.78mm로 나옵니다. 자동으로. 자, 그 다음에 이쪽은 2.06, 2.06, 2.06, 2.06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파트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해석을 진행을 해서 해석을 진행하러 가게 되면 이 부분들이 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붙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붙어 있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차피 이 영역들은 하나의 H빔에서 나온 모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미들 서피스를 만든 다음에 이 부분은 서로 부분에 다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머지라는 게 있습니다. 머지. 머지를 해가지고 얘들은 하나의 바디라 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하나라고 인식을 시켜줍니다. 머지는 결국은 다 이 머지 시킨다라는 말은 같이 합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머지를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머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솔리드를 하나를 더 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mm를 하나를 더 이동을 시키고 이 부분도 이제 미들 서피스를 다시 따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레인지를 진행을 하시고 왼쪽 마우스를 눌러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시 미들 서피스가 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미들 서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머지를 시켰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머지를 저희가 시켰다고 해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밑에 있는 미들 서피스는 이제 세어 토폴로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룹을 가져가도록 해서 그룹. 왜냐하면 이게 그룹을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한꺼번에 다 나타나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룹으로 형성하게 되면 이름이 이 미들 서피스 솔리드라는 이름 안에 이 그룹이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가 컨택을 잡거나 뭐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할 때 조금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3개를 만들어 가지고 해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께 방향으로 격자를 2-3개 정도 넣어 주시려면 격자가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두께 방향으로 격자가 작게 돼버리게 되면 끝면 부분 쪽 그런 부분에서 좀 응력 집중 현상 때문에 특이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끝점 부분만 응력이 높게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미들 서피스 좀 가지고 해석을 좀 많이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3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솔리드 모델이 되겠죠. 그리고 미들 서피스 솔리드. 이거는 머지를 시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위에 있는 건 이제 머지를 시킨 경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merge를 시키는 경우에는 이 영역들이 모두 다 뭐라고 그래야 되죠? 하나의 덩어리로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컨택 조건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은밀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한번 진행을 해 볼 건데 그냥 이 상태에서 한번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격자를 생성을 시키고 네, 다음과 같은 격자가 생성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 고정 조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셀렉션을 해서 이 부분은 고정 조건, 그 다음 또 고정 조건에서 이거는 이제 이쪽 부분에는 면이 없기 때문에 엣지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엣지를 선택해서 어플라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엣지를 선택해서 어플라이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싱글 셀렉터는 이게 하나씩 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가지고 그러려면 좀 복잡하죠. 그래서 박스 셀렉터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선택하시면 이 부분에 있는 엣지만 다 한꺼번에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면을 선택을 하고 벡터로 되어 있는 걸 컴포넌트 바뀌어서 방향으로 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Z 방향 1세 100, 1000 뉴턴의 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하게 force를 이번에는 duplicate로 복사를 해가지고 이쪽 두 면이 되겠죠. 네, 두 면에 또 1000뉴턴. 또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두 면에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면 A, B, C 다 픽스도 고정 조건을 줬고 D에 1000뉴턴, E에 1000뉴턴, F에 1000뉴턴. 1000뉴턴이 좀 작나요? 100kg. 조금 작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일시 100, 1000, 10,000뉴턴을 주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1000kg 정도가 위에서 눌러지는 거기 때문에 빔으로서 1톤 정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간단한 형상이기 때문에 해석은 금방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간단한 형상이 아닐 경우에는 해석이 금방 진행은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쪽에 있는 것들이 19,261mm가 움직였습니다. 이 끝부분이. 실제로 트루 스케일을 한번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얘들이 움직임 비현실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결과의 이유는 솔직히 이 부분의 지금 끝부분은 고정되어 있고 요 뒷부분 윗부분의 하중이 증가 하중을 인가를 했었는데 서로 간에 접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그냥 휘어져 버리는 거죠. 통과해 버리는 거죠. 실제적으로 물리적 현상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개별로 하나씩 조금 변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변형을 추가해서 그 다음 또 변형을 추가해서 이 부분 계산은 다 되었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Evaluate All Results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접촉 조건이 없고 서로 간에 분리가 되어 있던 부분은 일단 19,261mm
19m를 얘가 움직여 버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이제 9mm, 네, 9.1072. 이게 아마 양쪽이 정확하게 대칭이 아니라서 한쪽으로 이 변형이 쏠리는 현상이 나옵니다. 길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9.2251, 9.1075 이렇게 변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만 변형이 너무 크게 나오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접촉 조건을 주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접촉 조건을 주지를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해석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 우리가 지오메트리를 형성했을 때 지오메트리를 형성을 했을 때 저희가 이 부분은 쉐어 토폴로지, 서로 간의 경계를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저희는 머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바디였는데 이 부분을 미들 서피스를 위해서 미들 서피스를 생성하다 보니까 서로 면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떨어진 부분을 머지를 해가지고 하나의 바디라고 인식을 시키는 조건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아무 조건을 주지 않았죠. 저희가 그냥 그룹으로만 가져간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실제 얘는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다시 저희가 컨택이라는 것을 잡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커넥션 그룹을 하나 만들고 올 바디를 하지는 않을 거고 이쪽 바디만, 물론 올 바디를 해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거는 잘 잡히기 때문에 이 바디만 선택해서, 왜냐하면 컨택도 쓸데없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해석 시간도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5개의 바디에 대해서만 컨택을 잡도록 할 건데, 지금 보면 페이스와 페이스는 붙는 조건이 아닙니다. 왜? 저희가 이제 엣지하고 페이스하고 붙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노르라고, 그다음 페이스하고 엣지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urface body하고 엣지에 대해서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톨러런스 밸류라는 게 있는데 이게 1.6936, 즉 1.6936mm 떨어져 있는 것까지는 기본적으로 오토로 컨택을 잡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조절을 해주게 되면, 조절을 안 해주게 되면 솔직히 우리가 1mm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 조리품 같은 경우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그 부분도 무조건 컨택을 잡아버립니다. 그럴 경우에는 슬라이드로 조절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밸류를 가지고 밸류를 0.5mm로 입력을 한다든지 하시면 0.5mm까지는 컨택을 잡지만 0.5mm 이상은 컨택을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0.7mm 실제로 떨어져 있는 경우다. 그렇게 되면 0.7mm는 컨택이 안 잡히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간단한 경우에는 하나씩 저희가 컨택을 확인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복잡한 형상 같은 경우에는 컨택이 한번 잡히게 되면 수천 개씩 수만 개씩 잡히게 됩니다. 형상이 구조물이 단품이 많아서 어셈블리에 단품들이 파트들이 많이 있게 되면 수천 개에서 수만 개가 잡히게 되는데 그걸 일일이 다 확인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면 그 모델링이 실제적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들 또는 붙어 있는 부분들을 잘 상기를 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톨러런스 밸류도 적당히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조절하신 다음에
Create Automatic Connection을 누르시게 되면 네, 이렇게 컨택이 잡혔습니다. 이제 자, 컨택이 잡혔으면 컨택은 기본적으로 본디드로 잡혀 있습니다. 예, 두 개가 용접한 것처럼 꽉 붙어서 안 떨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디드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디드가 아니고 다른 조건이다 얘는 그럴 경우에는 이걸 적정히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No separation, frictionless, rough, frictional에 대해서는 제가 4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4강에서 한번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참고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격자를 다시 업데이트를 해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다시 계산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이 다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보면 9mm 정도 이 변형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도 9mm 그 다음도 9mm 예. 이 두 개 미들 서피스는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퀴벌런트 스트레스를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08메가라는 응력이 나오는데 그 응력이 맥시멈이 이 부분에서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얼마 정도 나느냐 608메가 정도 그죠. 응력이 생각보다 많이 높게 나오네요. 왜냐면 이게 비대칭 형상이라 좀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조금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1시 100, 1000 뭐 1000 정도로 낮춰서 다시 계산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높은 값이 나오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그러네요. 그래서 값을 조금 낮춰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포메이션은 변형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이퀴벌런트 스트레스도 나오고 자 지금 보시면 거의 응력값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솔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두께 방향으로 격자가 하나밖에 들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두께 방향으로도 밑에 방향과 위에 방향에 대해서 격자를 조금 더 촘촘히 나눠줘야만이 이 응력이 완화가 될 건데 지금 완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메가파스칼의 응력이 나오고 이 부분은 60메가파스칼 즉 응력이 더 높게 나오죠. 실제적으로 해석을 진행을 해보면 이렇게 엣지 부분에 이런 곳에서 좀 응력 특이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응력 특이해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응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높게 나오는 현상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응력들은 조금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무시를 하고 이 응력 바로 옆에 있는 응력을 보고 판단을 많이 합니다. 이게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런 응력값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유저가 보고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특이해가 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 부분에 격자를 촘촘하게 줘가지고 이 값이 어느 정도 증가를 하다가 일정하게 가느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느냐 어느 정도 증가를 하다가 일정하게 가면 이 부분에서 그 응력값이 이제 나타나는 게 되는 거고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 격자를 작게 나누게 되면 나눌수록 그렇게 되면 이 꼭지점에서 응력 특이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응력은 무시를 하고 그 주위 응력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고 자 그런데 이제 해석 결과를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미들 서피스로 해석은 진행을 했지만은 결과를 보여줄 때 이 미들 서피스로 보여주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왜 두께가 있는 부재를 가지고 가지는데 판을 두께가 없는 플레이트를 가지고 해석을 진행을 했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는 또 오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디스플레이에 보시게 되면 thick cells and beams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두께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두께가 형성돼서 그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하고 밑부분하고 저희가 결과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응력 집중 현상이 이 부분이 훨씬 많이 나타납니다. 그죠? 네, 아랫부분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차원 미들 서피스를 가져가서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속성을 부여를 하는데 그 속성인 자동으로 여기에 보면 thickness가 표시가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스페이스 클레이머로 작업을 해서 미들 서피스 땄기 때문에 이 thickness를 저희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스페이스 클레이머 아니고 다른 곳에서 미들 서피스를 가져온다 하시게 되면 이 미들 서피스의 두께를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위에 있는 이 두께가 2.064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미들 서피스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중간에 이 미들 서피스를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피스를 옆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서피스는 자 여기 서피스를 누르게 되면 옵셋 타입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지가 않죠. 근데 우리가 이제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만든 미들 서피스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빙 디멘션 그 다음에 옵셋 타입 미들 레어 돼 있고 thickness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곳에서 작업을 해서 이쪽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이 서피스에 이 옵셋 타입이라는 게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여기서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해석을 하러 모델로 들고 가보면 물음표가 생깁니다. 왜? 미들 서피스의 두께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서피스에서 해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2차원 해석도 아닌데 3차원 해석이기 때문에 반드시 두께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사이먼트 그래서 두께가 옵셋 타입이 미들이다. 그래서 두께가 2.06 아까 보면 여기 보면 2.064죠. 그럼 이것도 똑같이 여기서 2.064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네, 2.064 동일한 이제 두께를 가지고 있는 게 형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미들 서피스를 그냥 따가지고 오는 것도 미들 서피스를 따게 되면 일단 해석 시간이 줄어듭니다. 격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왜? 두께 방향으로 격자를 한두 개를 더 줘야 되는데 얘는 더 주지 않고도 동일한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미들 서피스를 가져오게 되면 지금 솔루션 날라가고 없네요. 잠시만요. 제가 이 부분은 다시 삭제를 하고 스프레스 하고 이 부분도 일단 스프레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해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스프레스를 시키도록 솔브를 눌러가지고 계산을 자, 이 계산을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 우리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3차원 해석을 하게 되면 솔리드 요소라는 걸 가지고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네. 솔리드 요소가 있고 쉘 요소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요소의 경우는 쉘 181이라는 엘리먼트 네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 두께 방향으로 두께가 얇은 미들 서피스를 생성했을 경우에는 솔리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쉘 요소라는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라인만 들고 와서 해석을 진행한다고 하면 이 라인은 빔 요소를 가지고 계산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따로 정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 잠시만요. 이 솔리드를 한번 언스프레스를 시켜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면 이거겠죠. 네, 그래서 계산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산이 다 됐고요. 그래서 쭉 보면 네, 솔리드 186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 솔리드 요소, 이 솔리드의 경우에는 솔리드 186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쥐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산은 이러한 것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그러면 NCS에서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즉각적으로 요소를 생성할 수 있도록 사용이 가능한 요소를 가지고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솔리드 186 나머지는 다 셀 요소고 그 서피스 요소 154, 154 이걸 가지고도 진행을 했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어떠한 부분에 썰 요소를 뭘 쓸까, 솔리드 요소를 쓸까 그런 걸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쉘 181이나 뭐 다른 요소를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워크벤치가 초창기 나왔을 때는 지정을 해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프트웨어가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좀 발전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유저가 건드려야 될 부분들, 유저가 인식을 결정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보면 프로그램 컨트롤도 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해석을 하는데 걱정을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컨택 조건에 보게 되면 이 formulation, smooth sliding, penetration tolerance, elastic slip tolerance, normal stiffness, update stiffness, pinball region이라고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대다수들이 프로그램 컨트롤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히 손을 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제 조금 복잡한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해석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 컨트롤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금 손을 보셔가지고 해석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는 프로그램 컨트롤러로 해도 두시고 계산을 진행하셔도 계산이 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리고 결과의 정확성도 꽤 높게 나옵니다. 네, 오늘은 미들 서피스를 이용한 구조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튜토리얼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